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6화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부동산 투자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종목을 나눌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주거형과 비주거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우선 주거형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거주를 하는 주택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형 부동산이 있고, 반대로 비주거형이라고 하면은 뭐 상가라든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토지라든가 아니면 통건물이라든가 이렇게 비주거형 부동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선호할까요? 바로 아파트죠. 우리나라 대표 주택이라고 할 만큼 주거용으로서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고 투자처로서도 많이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아파트로 가장 먼저 접근하기에는 시기상 좋지 않습니다. 왜 시기상 좋지 않을까요? 서울 아파트값 2배, 월급 한 푼도 안 써도 38년을 모아야 된다. 서울 30평 아파트값 2배 폭등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가도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일반 서민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든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쉽게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단타 투자도 막혔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상 아파트로 바로 진입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주택을 매수를 하셔라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차선책 어떤 주택일까요? 소형 주택, 빌라로 매수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형 주택의 경우는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 이런 재개발이 됐을 때는 입주권으로 변하게 되고, 입주권이 바로 아파트로 변하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정말 지가가 높습니다. 서울 평균 10억에서 지금 12억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소액으로 정말 1억 안팎 아니면 2, 3억 정도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10억, 20억, 정말 많게는 20억 아파트까지 얻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형 주택을 눈여겨보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바로 수익형이죠.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예가 있죠. 상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가가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형으로 봤을 때 정말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월세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죠. 세금적으로도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오피스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자산 가치가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 가치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주변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재개발이죠. 재개발 가능 지역, 예상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죠. 여기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면 뭐 가로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모아주택, 요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죠.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요건들이 전부 충족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서울 비전 2030 플랜이 있습니다. 이쪽 역세권 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수요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개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안에서도 재개발 가능 예상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 플러스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지역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플러스해서 한강변에 접해 있으면 또 금상첨화고 용산처럼 자연환경이 뒷받침이 되는 뭐 민족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제업무단지 이런 이제 사항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입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측면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재개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노후 밀집 지역이어야지 재개발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노후도 조건이 안 맞으면 재개발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화면을 따왔습니다. 그 전에 설명을 드렸던 바로 홍제동입니다. 홍제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제동의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대부분 되어 있죠. 20년에서 30년 된 주택 단지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신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지역이 재개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플래닛 사이트 참조하셔서 노후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꼭 필수적으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에는 개발 압력이죠. 개발이 정말 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죠.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재개발만 봤을 때에는 서울시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요구하는 정비 방식이 다 다릅니다. 내가 투자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꼭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오늘은 그 중에서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라 하면 당연히 중요한 게 350m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지정이 되는 방법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20년대, 30년대 노후주택 아니면 과소필지 이런 것도 각 정비 사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조금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노후도 조건도 모르겠고 나는 개발 압력이 높은지 안 높은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실거주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 재개발 위주로 봤을 때 노후도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 압력이 높냐 안 높냐 그 다음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 6화 원칙 안에서도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요즘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이 뒤숭숭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락장이다 아니면 보합세다 여러 가지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잘 극복하셔서 투자의 전략 잘 세우셔서 저점에 매수를 하셔서 고점에 매도를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 큰 수익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